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프리우스 V를 시승하겠습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아이오닉을 시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오닉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 프리우스다 보니까 프리우스 연비에 대한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그 언급 자체가 예전에 프리우스를 시승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비가 나왔었다라는 어떤 그 기억에 대한 그런 추정치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아니어서 사실 요즘 실제로 프리우스가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사실 저도 좀 궁금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 아이오닉 시승했던 똑같은 코스를 프리우스를 한번 달려볼 계획인데요. 근데 뭐 당연히 프리우스와 아이오닉이 동시에 출발해서 연비를 체크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건 자체가 아직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프리우스가 아이오닉이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았고, 프리우스도 1번 프리우스가 아닌 오늘 프리우스 V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어쨌거나 실제적으로 프리우스를 주행을 해서 연비를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비를 리셋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셋을 하고 배터리가 지금 절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난번 아이오닉 시승했던 똑같은 장소인 메이필드 호텔입니다. 호텔을 지금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배터리가 살짝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EV 상태로 출발을 합니다. EV 모드로 누른 건 아니고요. 지금 에코 모드를 누른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로만 주행을 하는 거죠. 지난번 아이오닉 시승이랑 차이점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우선 날씨가 댓글들 중에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거든요. 이제 배터리가 중요한 하이브리드 모델일 경우에 영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날씨도 똑같이 맞추고 싶었는데, 지난번 그 어마어마했던 그 한파가 물러가고 지금은 약간 많이 포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 좀 출발하려고 지금 좀 일찍 서둘러서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계기판에는 영하 2도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그날은 계기판에 영하 6도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날은 낮에 오후에 1시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찍혀 있었던 걸 감안하면 한 4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감안하고 계속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시승에서 사실 이제 그 짧은 시승 동안에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이오닉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뭘까? 결국은 현대에서도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아이오닉이라는 모델의 포지셔닝 자체가 그 친환경 전용 모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요타 프리우스랑 경쟁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프리우스 대비 연비가 정말 좋은가, 과연 프리우스랑 비교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연비 위주로,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라는 것 위주로 시승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결국은 이제 그 연비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 시승에서 결론에 말씀드리기를, 아이오닉의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아이오닉의 실질적인 경쟁 모델은 프리우스가 될 수 없다. 프리우스랑 가격 차이가 사실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편의 장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프리우스를 살까 아이오닉을 살까 고민하실 분들은 국내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아이오닉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반떼를 살까 아이오닉을 살까, 아이오닉이 좀 더 비싼데 주행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은 이게 내가 몇 년을 타면 아이오닉이 훨씬 더 유리할까, 그걸 고민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나타를 살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소나타가 좀 크다, 아니면 나는 좀 연비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오닉의 편의 장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대를 고려해서 조금 낮춰서 아이오닉을 사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지,
프리우스는 아이오닉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죠. 그거보다는 현대의 기술력 자체가 친환경 전용 아이오닉이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차의 기술력 자체가 프리우스랑 경쟁할 만큼 뛰어난가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리뷰를 했던 거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바둑의 복귀, 네, 그런 개념으로 시승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동시에 시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차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프리우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프리우스 V를 가지고 온 거죠. 프리우스 V는 프리우스랑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프리우스를 만들 때 완전히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프리우스 모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좀 아무래도 다양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요타도 프리우스에다가 프리우스 V, 아쿠아 뭐 이런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왔고. 그래서 프리우스 V는 기본적으로 프리우스와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휠베이스가 더 늘어나고 차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리우스가 해치백이었다면 프리우스 V는 약간 미니밴 같은, 그래서 국산차로 따지면 프리우스는 i30, 그리고 프리우스 V는 카렌스 정도,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우스 V는 무게도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프리우스 대비 약 한 130kg, 135kg 그 정도 더 무거운 차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그만큼 더 무거우면 연비가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프리우스 V의 국내 공인 연비는 17.8km, 아이오닉이 제시한 그 20.2km는 구연비 기준이 아니고 신연비로 그거인 거고요. 17인치를 장착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 오늘 그 똑같은 코스 비슷한 컨디션에서 가능한 한 주행을 한 다음에 비교하는 거는 각자 그냥 원래 공인 연비 대비 어느 정도 더 높은 연비가 나오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결국 오늘 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난번 아이오닉 리뷰에서 그 아이오닉과 프리우스의 어떤 실질적인 차이점들을 말씀드릴 때, 프리우스는 좀 더 저속 구간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이다. 그런 반면에 아이오닉은 고속으로 어느 정도 중고속까지 주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탄력을 받았을 때 관성 주행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그쪽이 오히려 프리우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프리우스 V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우스랑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데도 무게가 더 무겁다 보니까 저속 출발할 때 전기를 쓰는 힘이 얘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을 해보면 시내에서 교통 흐름에 맞춰서 출발하려고 그러면 불과 한 20km 되기 전에 얘도 시동이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시동이 걸릴 정도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프리우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EV 모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옆에 흐름이랑 맞춰갈 때 한 40km, 50km 정도까지도 EV 모드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그 배터리를 충전해 놓은 배터리를 많이 이용해서 연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고요. 아까 출발할 때 이제 리셋을 하고 배터리가 절반보다 조금 높게 절반 근처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오는 동안에 전기를 이제 계속 저속이니까 전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니까 지금 벌써 아직도 29.4가 연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속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확실히 프리우스가 더 강하다는 게 이제 거의 검증이 되겠죠. 이번에 뭐 좀 더 전체적으로 다 해보면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기름은 그때 아이오닉은 한 3분의 2 정도 기름, 아니 4분의 3 정도 그 기름이 차 있었고요. 지금 이 차는 4분의 3이 조금 넘게 기름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는 기자도 지난번 탔던 그 친구랑 체격이 비슷해요. 같은 사람은 아닌데 일부러 체격을 좀 비슷한 친구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호에 걸렸다가 출발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20km에서 EV가 꺼졌죠. 지금 속도를 조금 높인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뗐다가 지금 다시 이제 EV 모드로 돌아오면
좀 막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우스가 훨씬 더 전기를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으면 속도가 떨어지고 회전수가 낮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엔진의 효율이 낮은 이 상황에서 프리우스는 전기를 적극적으로 써서 엔진을 안 쓰고 연비를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그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커야 됩니다. 전기 모터가 용량이 떨어지면 그 조소에서 가속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오닉보다 프리우스가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용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저속에서 전기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버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거의 시속 한 120km까지도 배터리가 충분하면 전기차로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 모터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전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는 아이오닉과 프리우스를 비교해 보면 프리우스 전기 모터가 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엔진의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거기에서 프리우스가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EV를 시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연비가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가양대교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행은 그 정해진 도로의 제한 속도를 넘지 않으면서 그 제한 속도보다 살짝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무턱대고 40km로만 달려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그 도로 흐름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제한 속도 근처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주행을 했고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그 많이 낮은 속도로 그 극한의 연비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행했던 일부 차들은 아이오닉으로 거의 한 28km 정도, 28km/L의 연비 정도까지 이제 달성한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의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사실 그냥 뭐 그 게이지에 배터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도 그냥 엑셀은 최대한 부드럽게 밟는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가능하면 미리부터 밟는다, 그것만 사실 해주면 지가 알아서 연비를 굉장히 많이 높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높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엑셀을 밟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가끔씩 한번 엑셀을 떼고 EV 모드로 전환해주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주면 연비가 이제 훨씬 더 좋게 나오겠죠. 네, 지난번에 이제 여기쯤 왔을 때 제가 연비를 한번 봤었어요. 이제 시내를 막 관통해가지고, 자 이제 강변북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여기쯤에서 연비를 봤는데, 그때 연비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아마 한 17점 얼마 뭐 이 정도였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차는 프리우스가 아니고 프리우스 V 연비가 26.8, 시내를 관통해서 오는 동안에 지금 현재 26.8을 기록한 거죠. 차이가 난다니까, 분명히. 그 어느 정도 그 아까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이들, 그 환경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적인 차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좀 연비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난다는 건 확인이 되고요. 자, 또 댓글 중에 그 트립 컴퓨터에 있는 연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트립 컴퓨터의 연비 자체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각 브랜드들마다 그 트립 컴퓨터의 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오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0%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마 불과 몇 퍼센트 정도의 연비 오차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대체로 트립 컴퓨터 숫자가 좀 더 실연비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대체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프리우스와 아이오닉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트립 컴퓨터에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지금쯤 와서 이제 뭐 연비도 연비지만 그 동력 성능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서 여기서 가속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아이오닉 시승하면서 프리우스에는 스포츠 모드도 수동 모드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파워 모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파워 모드가 있는데 제가 이게 그 프리우스도 여러 번 시승하고 프리우스 V도 시승하고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했는데 제가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제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지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프리우스를 최악의 연비, 프리우스로 최악의 연비 만들기 도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 모드가 없으니까 회전을 높게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속도로면 그냥 끝까지 최고속으로 달려버리면 되는데 국도 구간에서는 뭐 속도를 마냥 낼 수도 없고 잠깐만 엑셀에서 발을 떼면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하니까, 그리고 수동 모드가 있으면 그냥 계속 고회전을 저단해서 고회전을 쓰면서 주행하면 연비를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포츠 모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 모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파워 모드를 넣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이제 프리우스인데다가 프리우스 V인데다가 아무래도 아이오닉에 비하면 동력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가속력에서는 아이오닉에 많이 떨어집니다. 연비가 뚝뚝 떨어지죠. 네, 파워 모드로 좀 한참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모드에서는 그 전기와 엔진을 최대한 동시에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가속감을 높이는 위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잠깐 달렸더니만 연비가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제 파워 모드를 쓰더라도 프리우스는 아이오닉에 비해서 동력 성능은 떨어진다, 가속력은 떨어진다, 네,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연비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지금 여기는 강변 북로에서 이제 자유로 쪽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 속도가 90km 정도가 되겠죠. 지난번에 여기 가면서 이제 저런 걸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70km, 80km인데 얘는 EV 모드가 되네. 네, 프리우스는 80km에서 길을 써도 EV 모드가 안 됩니다. 네, 프리우스는 80km에서 내리막 상황에서는, 네, 아주 급한 내리막 상황에서는 EV 모드를 쓸 수가 있는데 작동이 되는데, 지금 평지에서는 이 속도에서는 거의 EV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74에 EV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속은 안 돼요. 네. 그냥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잠깐 엑셀에서 발을 떼고 살짝 엑셀을 약하게 밟아보면 EV를 잠깐 유지는 하는데 이 상태에서 가속은 안 된다는 거. 70이었는데 이게 천천히 올려서 80km까지 가는 그 실력은 아이오닉이 더 좋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되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속 이상에서 EV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오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게 사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 전기 모터의 코일을 단면이 넓은 사각 코일을 감아 가지고 토크를 굉장히 높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조금 중고속에서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하이브리드를 운영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더 고속에서 중고속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부분에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용량이 낮으면서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현대가 강구한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부분은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연비가 어쨌거나 아이오닉 연비가 한 20km 근처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아반떼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리뷰에서 나쁘게 평가했다고 하는 그렇게 들리시는 거는 이제 프리우스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프리우스를 경쟁 모델로 삼고 프리우스에 준하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꾸만 프리우스에 비교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했던 거고요. 아반떼랑 비교하면 그 정도면 정말 좋은 거죠. 연비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고,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아니 아반떼를 살래 프리우스를 살래 그러면 아반떼를 사죠. 아반떼를 살래 아이오닉을 살래 그러면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경제성을 따지면 아이오닉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월등히 유리한데 이제 프리우스를 고민할 때는 그 프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내가 실제로 경험한다, 그리고 실제로 탄다라는 어떤 그런 좀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우스는 좀 고민을 해보겠죠. 프리우스 탈 수 있으면 프리우스 타면 좋죠. 근데 직접적으로 경제성만을 놓고 따져보면 아이오닉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더 맞죠. 그리고 이제 편의 장비 면에서도 프리우스는 냉방 시트 이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 지금 이것도 지금 가죽 핸들도 아니고 열선 시트 이런 열선 핸들도 안 들어와요. 그럴 정도로 그 편의 장비 면에서는 아이오닉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아이오닉은 냉방 시트 있으니까. 냉방 시트 뿐이에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편의 장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여기서는 이게 EV 모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는 여기 지나가면서 계속 그 아이오닉에 70km에서 90km 그 사이에서 평지에서 EV로 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막 계속 열심히 따지느라고 시간이 금방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에코 수준으로 계속 주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지금 여기를 한 60km나 50km로 주행을 하면 연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연비를 높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그거는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실생활에서 그렇게 주행하기는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되고, 가능하면 실생활에서 지금 90km 도로에서 내가 연비를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80km로 주행한다. 프리우스 오너라면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평지 구간을 약 한 70km에서 80km 그 정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제 그 직병렬 혼합식, 거기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추가로 더 부착되어 있는 전기 모터는 이런 구간을 주행할 때 그 전기 모터를 돌려 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지만 기어 단수는 높고, 물론 이 차는 CVT니까 단이 없지만 어쨌거나 기어 단수를 높게 해서 엔진은 저회전으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엔진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엔진 효율이 좋은 구간에서 프리우스는 발전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미리 세이브 해 놓는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해 놓는데, 현대차에서 이야기하기는 이 상황은
어쨌거나 가솔린을 떼 가지고 엔진을 구동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전기로 바꿨다가 그걸 다시 이제 또 전기를 쓰면 그럼 엔진 그 전기를 전환을 에너지를 전환을 2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도요타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환을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엔진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연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난번에 저 코너를 돌아가지고 그 이제 부드럽게 가속하는 걸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차에 찍혀 있는 온도계로는 영하 3도가 찍혀 있습니다. 아까 영하 4도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계속 이제 낮 시간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조금씩 온도가 오르겠죠. 근데 지난번에는 계기판에 영하 6도가 찍혀 있었고 지금은 영하 이제 4도, 3도 그 정도 찍힌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중간에 가속 한 번 더 했었다. 가속 한 번만 더 하는 걸로. 최고속 얼마나 지금? 저 앞에 여기가 아니구나. 지난번에 드렸는데. 언덕이다. 신호도 걸렸다. 지난번에도 걸렸다. 똑같네요. 지난번에도 여기 신호 걸렸어. 지금 언덕 올라가는 상황인데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지금 충전하는 거 보이시죠? 얘가 언덕을 인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확보했다가 내리막에서는 아예 그냥 전기로만 주행하면 되니까. 지금 전기 모터로 좀 전에 보시면 전기 모터로 바퀴를 구동하는데도 충전이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개 그 메인 전기 모터는 바퀴를 구동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 그 MG2가 엔진에서 동력을 끌어와서 충전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가능하다는 그 상황, 지금 상황. 예. 세이브해야 돼. 와, 25는 안 나오겠다. 잘 나오면 24도 어렵겠다. 야, 여기가 고비네. 지난번에도 저기가 쉽지 않았어. 저기 갔다 오고 저기 지나니까 확 떨어졌네요, 진짜. 지난번에도 저기 언덕 오기 전에 한 21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언덕 21을 못 찍고 20.8로 끝이 났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올려보자. 배터리 충분하고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아이오닉 그 여정을 따라서 지금 주행을 했는데요. 최대한 조건을 뭐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똑같을 수는 없고요. 온도가 조금 더 높고 한 3도, 2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이 차는 프리우스가 아니고 또 프리우스 V거든요. 차가 훨씬 더 크고 아이오닉 대비 100kg 이상 더 무거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아이오닉이 여기 도착했을 때 연비가 20.8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는 24.3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이쪽이 연비가 훨씬 더 좋죠. 이 차가 프리우스였으면 충분히 25를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제가 리뷰 때 뭐 이 정도 왔으면 23, 4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리우스가 아니라 프리우스 V로도 24.3이 나왔으니까 온도차 몇 도를 감안하더라도
그죠? 프리우스 시스템이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비 면에서는 적어도 프리우스가 아직까지는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이오닉의 경쟁력, 아이오닉과 프리우스를 두고 그럼 어떤 걸 살 거냐,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거는 뭐 아이오닉의 경쟁력 자체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그건 뭐 비교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실제로 아이오닉하고 신형 4세대 프리우스가 출시되면 그때 두 대를 같이 한번 직접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관심은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비에 대한 비교 시승일 수밖에 없고요. 뭐 4세대 프리우스가 들어오면 아이오닉이랑 역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제 상품성으로 비교하기는 그건 뭐 비교 대상이 아닌 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것이 더 우세하고, 또 현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 도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피해서 만들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느냐, 그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시승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누르고 오케이, 출발. 아까 나왔던 대로 올라가. 네, 지금 시승을 마쳤고요. 이번 그 돌아오는 구간의 연비가 28.55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시승차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비가 24.5.